안녕하십니까. 시니어 퓨처를 운영하고 있는 정동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저희 시니어 퓨처에서 활동하고 계신 그 멤버분들은 이제 저희가 두 달에 한두 번씩 저희 성남 시니어 혁신센터에 방문해서 좀 인사이트를 확장하는 이제 방문 체험들을 좀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좀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현재 저도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모두 좀 갖게 되어서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진심으로 좀 영광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간단한 좀 시니어 퓨처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리고 시니어 산업에 대한 트렌드는 어떤지, 그리고 실제 기업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강연 시간은 어느 정도 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핵심 내용들 위주로 좀 속도감 있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 발표 자료 중에서 이제 여기 장표는 없지만 여기에 따로 준비한 것들이 있거든요. 필요하신 내용 같은 경우는 휴대폰 사진으로 빠르게 찍으시게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니어 데이팅 서비스를 대략 한 1년 6개월 정도 따로 운영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뭐 서울대 기술지주랑 뭐 카카오 벤처스에 좀 투자 미팅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좀 시니어 산업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라는 이제 그 열망을 좀 가지게 돼서 찾아보다가 좀 공부할 수 있는 곳이 크게 안 보여서 제가 현재 시니어 퓨처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창업에 예전부터 좀 관심이 많아서 뭐 AI나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벤처 투자자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업무를 지원한다든지 좀 스타트업에 대한 좀 전방위 생태계를 좀 경험하는 업무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시니어 산업과 관련된 좀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현재 연구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니어 퓨처는 좀 시니어 산업 비즈니스에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엑셀러레이팅하는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시니어의 좀 미래를 좀 디자인하는 인프라를 현재 만드는 이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년 6개월 정도 현재 설립 정도 이제 지났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B2C 영역으로는 관련된 창업 교육과 뭐 다양한 국내 기업 사례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좀 비즈니스와 관련된 도움되는 활동들을 꾸준하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좀 인프라를 확장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관련된 시니어 산업과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시장, 기업, 그리고 다양한 고객 분석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국내 회사들을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케어나 모빌리티, 테크, 파이낸스, 라이프스타일, 다양한 커뮤니티 등 다양한 기업들의 사례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니어 산업에서 어느 정도 굉장히 중요한 게 코 디자인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고령자들과 그리고 기획자들이 함께 이제 그 솔루션을 만드는 활동들이 중요한데요. 그러한 일환으로서 좀 세대 교류를 통해서 결국에는 시니어 산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드는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양한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관련된 토론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인사이트들을 계속 주고받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좀 다양한 기업들의 협력과 관심들을 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남도 교수님을 바탕으로 좀 시작해서 경희대학교 김영선 교수님, 그래서 다양한 시니어 분들에 대한 전문가들 분들과 현재 연사 활동들이나 이제 포럼들을 좀 진행하면서 인사이트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LG전자, 그리고 서울대 MBA,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다양한 이제 직장인분들과 그리고 현재 뭐 투자사분들, 그래서 기업 M&A 전문가, 뭐 딜로이트 등등 굉장히 다양한 뭐 3040부터 시작해서 뭐 젊은 청년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50대, 60대 분들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좀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나 유엔워먼, 그리고 결혼정보회사 듀오 등등에서 좀 다양한 좀 시니어 산업에서 좀 관심을 가진 분들께서 좀 연락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론들도 굉장히 많이 나간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약간 컨텐츠도 좀 많이 발행을 했었는데요. 좀 시니어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를 발행함으로써 이 시니어 산업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시니어 분들께도 좀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시니어 퓨처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왜 지금 좀 시니어 산업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니어 산업에 대해서 먼저 좀 정의를 해보고 들어가고 싶은데요. 관련된 이제 다양한 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버 경제, 고령 친화 산업, 뭐 장수 경제, 그리고 에이지테크 등등이 있는데, 저는 이제 시니어 산업을 결국은 AARP라는 세계 최고의 이제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나온 장수 경제의 좀 정의에 따라서 현재 저는 시니어 산업을 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와 산업 전체로 좀 크게 보고 이제 바라보고 있다는 점 먼저 좀 정의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지금 좀 시니어 산업인가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시니어 시장에 대한 성장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2030년에 중연령이 50세가 되는 시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의 뜻은 결국은 전 국민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이 되는 시대가 이제 찾아올 예정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현재 시니어 산업은 굉장히 큰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층의 증가와 소비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생산 연령 가능 인구가 작년 소비액 증가율이 6%가 는 반면 65세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 소비액 증가율이 12% 이상이 증가함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소비력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변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가장 큰 인구 집단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는 현재 2030년 후기 고령층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제 정기 고령자층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2030년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시니어 산업에 대한 부흥기는 2030년 이후로 굉장히 트렌드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이제 산업화 세대와 결국에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교육 수준에 대한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수준의 차이점이 발생함에 따라서 현재 이제 그 베이비 부머 세대는 더욱더 부유하고 자기 주도적이면 자산이 굉장히 많다는 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니어 시장 자체는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케어 시장과 현재 액티브 시장으로 크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2030년대 이후에는 액티브 시장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들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시니어 산업의 결국에는 좀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라는 점 때문인데요. 현재 결국에는 20대 대한민국의 좀 혼인율을 봤을 때 남자 같은 경우는 20대 혼인율이 현재 5%가 안 됩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10% 미만인데요. 이러한 흐름 자체가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저출산의 흐름에 따라서 저 시니어 산업은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결국에는 정부와 기업들이 시니어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에이지테크를 작년에 이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이제 결국에는 개편하기 위한 노력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실버 경제 육성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시니어 레지던스에 대한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시니어 산업에 대한 정책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요양산업에 좀 들어온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다양한 이제 기업들이 시니어 산업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초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흐름을 보자면은 뭐 시니어 산업 자체가 옛날에는 굉장히 좀 복지 중심으로 좀 이루어졌지만 현재 이제 산업화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변환기에 있다라고도 현재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약간 여기 플레이어 구조들을 본다면은 현재 시니어 산업에서 이제 그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현재 압도적인 1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출발선이 굉장히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시니어 스타트업 비즈니스 창업자들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평균 대표적인 나이를 본다면은 현재 거의 다 30대입니다. 많으면 거의 40대인 상황인데요. 이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그 청년들이 이 시니어 산업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오히려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시니어 산업 자체가 시니어가 아니더라도 더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오히려 청년들한테도 더 큰 기회가 있겠다라고도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니어 산업에 대한 어느 정도 트렌드와 약간 좀 기회 관점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 간단한 이제 질문 하나 준비해봤는데, 그거는 일본 사례들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 일본 사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좀 초고령화 사회가 얼마 만에 되었는지도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 일본은 34년 걸렸고 그 한국은 24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일본어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이유로서 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일본은 초고령 사회가 현재 2004년에 현재 진입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작년에 진입을 했고요. 근데 그러면 일본은 현재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해서 그 초고령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현재 20년 이상 현재 겪고 왔는 상황이고, 근데 한국은 작년에 현재 진입을 했다 보니까 일본에 겪었던 다양한 초고령한 사회 문제들을 현재 저희가
압축적으로 이제 겪게 된다라는 점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이제 전문가들의 말이 현재 20년 동안 겪은 거를 현재 저희는 10년 동안 압축적으로 겪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게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제 지난달에 지역 통합 돌봄 케어 서비스가 결국에는 통합 돌봄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서비스도 일본에 있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벤치마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일본 사례를 더더욱더 잘 파악을 하면은 결국은 한국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하겠구나, 어떤 문제들이 나올 거고 어떤 비즈니스가 기회가 나올 것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일본 사례를 어느 정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간단한 그래프로 표현을 하자면은 일본의 초고령 시점이 2000년대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증가를 해왔다면은 앞으로 결국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진행돼서 일본에서 겪었던 문제들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양상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산업을 좀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현재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규모 측면으로 봤을 때 대략 제조업이 30 그리고 서비스업이 약 70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서비스업에 대한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을 봤을 때 그 용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그리고 화장품으로 나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요양, 여가, 주거, 급식, 금융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현재 금융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가 측면에서는 여행 산업이 꾸준하게 이제 상승하는 이제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약간 푸드테크 쪽이 그 주제다 보니까 그리고 급식 서비스업도 연평균 지금 현재 57%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식품 제조업도 꾸준하게 현재 상승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에이지테크와 관련된 좀 정의들을 좀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이제 에이지테크를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좀 직관적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이 시니어 산업에 대한 분류에서 첨단 기술이 붙은 게 현재 저는 에이지테크다라고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관련된 이제 다양한 웰니스라든지 헬스케어, 일상지원,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에 대한 기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에이지테크에 대해서도 크게 3개의 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자립생활에 대한 기술, 그리고 돌봄 인력을 위한 돌봄 기술, 그리고 마지막에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약 5% 미만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시니어에 대한 자립생활 기술에서 어느 정도 이제 포커스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시니어 자립생활에서는 뭐 스마트홈이나 정서 지원 서비스, 운동재활, 모빌리티, 헬스케어, 영양, 여가, 금융 등의 다양한 세부 분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에이지테크는 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서비스에 대한 확대에서 결국에는 현재는 좀 제한적인 건강 및 방문 및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앞으로는 좀 부유한 베이비붐 세대의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성장이 현재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분야에서는 결국에는 AI가 좀 발달함에 따라서 좀 개별화된 좀 케어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앞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이제 깊게 들여다본다면은 결국에는 AI 기반의 맞춤형 케어에서 AI가 좀 활력상 징후를 좀 실시간 분석하고 조기 경보를 제공해 준다거나 개인별 건강 상태 및 선호도 기반의 맞춤형 루틴 영양 투약 계획들을 제공하려는 방식으로 앞으로 트렌드가 되어 나갈 예정이고,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 진료, 스마트홈, 그리고 XR, 그리고 금융에 대한 핀테크에 대한 부분들, 로봇 공학, 수명 정신 건강 및 그리고 다양한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유니버셜 디자인들이 좀 에이지테크의 전 트렌드로 나타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글로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2020년 기준으로 현재 고령 50세 이상의 소비력이 현재 50% 이상이 현재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고령층이 굉장히 소비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시장 규모로 봤을 때 현재 한국의 시장 규모는 시니어 산업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대략 현재 1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일본은 몇 조 정도 될까요? 정확히 한국의 10배입니다. 1000조 시장이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략 3,500조, 그리고 미국은 대략 5,000조 이상의 시장인데요. 그래서 현재 중국이나 미국을 봤을 때 특히 중국이 2030년에 시니어 산업이 굉장히 현재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결국에는 일위 한번 살펴본다면은 결국에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고령층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X세대보다 자산과 연금 소득이 많아서 은퇴 후에도 높은 소비력을 보이고 있는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의학 및 헬스케어 산업의 주요 수요층으로 산업을 이끄는 좀 핵심 동력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도 살펴본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26년 1월에 그 시니어 산업 자체를 복지에서 주력 산업으로 현재 전환을 했습니다. 이 정책 타임라인 흐름을 본다면은 현재 2020년에 1월 달에 그 고령 제품 산업 발전을 위한 촉진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근데 중국은 공산당 이주잖아요. 그래서 공산당이 말하면은 지켜야 됩니다, 기업들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엄청 유명한 위챗이라든가 도윈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이 그 국가에서 너네들 전부 다 고령 친화 제품으로 서비스 UI 다 바꿔라고 해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령 친화적인 UI UX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24년에 그 실버 경제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내서 4개 분야에서 24개의 과제 방향이 제시됐고, 이거를 좀 더 현재 고도화시킨 게 8개 부처에서 14개 세부 조치에서 시니어 산업에 대한 산업화나 시장에 대한 실행 전략을 현재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에펙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실버 경제에 대한 협력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중국 산업에 대한 그 양로 진압에 대한 진출 기회가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 나무를 본다면은 이거는 맥킨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결국에는 뭐 시니어 산업에 어떤 좀 실행 전략이 요구되냐라고 봤을 때 뭐 지속 가능한 뭐 기술 도입에서 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한다든지 스마트홈에 대한 부분, 가상 연결 시스템 강화, 그리고 사회 참여 기회들을 확대하는 방안과 다양한 웰니스, 금융 포용성, 사회 참여,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 헬스케어, 공공안전,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의 접근성 향상 등에 대한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해결들에 대한 다양한 실행 전략 8가지를 현재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이제 그 타겟 측으로 봤을 때 현재 그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중간 허약한 노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유한 노인에 대한 부분이 크게 나뉘고, 현재 근데 중산층을 위한 시니어는 아직까지 미개척 영역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즈니스 기회를 잡는다면 어느 쪽을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중산층 이상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현재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연금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중산층이 좀 탄탄한 반면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노인 빈곤율도 심하고 부동산 자산에 어느 정도 뭐 쏠려 있다 보니까 윌링 투 페이 할 수 있는 현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의 사각지대, 윌링 투 페이 할 수 있는 결국에는 고령층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030년 전에는 좀 기업들이 시니어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개인화나 맞춤화된 제품, 그리고 마케팅들의 다양한 접근 방식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2030년 이후에는 결국에는 좀 시니어 소비자가 좀 시니어 시장을 좀 주도할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오늘 푸드가 이제 주제라고 해서 약간 푸드테크에 대한 산업도 어느 정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시장에 대한 부분들 요거는 본다면은 결국에는 고령 인구나 만성 질환자의 결국에 증가에 따라서 결국에는 소비자 케어 푸드에 대한 현재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웰 에이징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케어 푸드가 주목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시장 선방이 전망하다라는 시장에 대한 환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케어푸드에 관련된 정의나 표기 관련 규정이 현재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케어푸드 시장 활성화 정책 및 관련 인증 체계 등에 대한 이제 케어푸드에 대한 좀 다양한 정책적인 변화가 현재 예상되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쟁 구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케어푸드에 대한 시장을 본 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의 시장 참전이 좀 가속화될 예정이며, 그리고 커스터머 고객에 대한 행동 변화 측면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기존의 고령층이나 환자 중심의 수요층이 좀 균형적 영양 섭취를 위한 일반 소비자로 좀 확대되면서 좀 맞춤형 케어푸드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현재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이제 한국 케어푸드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갔다 보면은 결국에는 2020년에 좀 액상 보충형 영양식이 떴다면은 현재는 좀 식단형 케어푸드가 이제 발전된 상황이고 앞으로는 좀 맞춤형 큐레이션에 대한 식단에 대한 케어푸드가 이제 전망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드라이브로 본다면은 현재 고령 친화 우수 식품 제도가 현재 약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품목이 268가지 작년 12월 기준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일본은 몇 개 정도 될까요? 100배 정도 차이 납니다. 100배. 2만 개 이상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고령 친화 식품 제도들이 뭐 많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도 현재 대부분 다 요양시설 B2B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현재는 이제 구독형이나 뭐 재택케어, 맞춤형 서비스로도 현재 계속 발전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요 플레이어들도 만약에 살펴본다면은 결국에는 뭐 현대그린푸드에서도 결국에는 모양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 어느 정도 부드럽게 해주는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이제 연화식 그 일본에서는 4단계 UDF 푸드가 있고 그 한국 같은 데는 3단계 연화식이 있는데 그 연화식 결국에는 이빨로 씹는 것과 혀로 씹는 것 그냥 넘기는 것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각각 이제 건강 상태에 맞춰서 다양한 제품들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시간 관계에서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좀 대양 공급형으로 가다가 결국은 아직까지 좀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큐레이션이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술적 차별화에 대한 전략이 좀 요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B2B2C의 확장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요양시설과 뭐 제가 그리고 AIP에 따라서 결국은 제가 서비스가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개인 소비자로까지 확대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시리얼 비즈니스 사례를 좀 빠르게 공유드리면 저희는 현대자동차랑 이동의 권리라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고통 약자 이동권 개선을 위한 시정 프로젝트를 이제 농어촌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카카오 택시 한 번씩 써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카카오 택시면 택시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앱으로 한다면 버스가 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AI 호출 서비스 그 교육 서비스를 좀 제공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그 고령층들을 위한 다양한 이동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듀윌에서도 이제 2026년에 3대 축을 결국에는 설정을 했었는데요. AI와 시니어와 글로벌이라는 3대 축을 바탕으로 AX 제초자와 시니어 교육을 이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로 운용을 효율화시키고 다양한 시니어 콘텐츠 강화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KB 골든 라이프 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 4월에 그 시니어 플랫폼 서비스를 현재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설대, 두뇌 건강, 요양 돌봄까지 흩어진 시니어 라이프를 앱으로서 현재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현재 출시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사례를 만약에 현재 AI가 굉장히 뜨다 보니까 대표적인 이제 벤치마크 모델이 손포케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요양, 재택개호,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등 전생의 생애주기형 종합기호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2015년부터 완전 자회사로 이제 변환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니어 시장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시니어 케어 시설 운영 측에서는 현재 1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냐 본다면 크게 5가지로 여기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시설 기반의 케어, 뭐 요양원, 요양본에서 그분들의 건강 상태에 맞는 아픈 사람부터 진짜 아픈 사람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수요들에 대해서 다양한 시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택케어, 뭐 방문 요양이라든지 방문 간호, 데이케어 서비스, 치매 그룹홈, 뭐 다양한 서비스를 해서 크게 2축으로 H테크와 인재양성과 B2B 솔루션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3대 실행 전략으로 이제 결국에는 기술 기반의 통합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AI나 IoT 등 약 350종 이상의 솔루션을 연구함으로써 그것들을 안정성 및 효율성을 검증 완료한 기술들을 결국에 실무 적용에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루션 기반의 이제 그 요양 데이터 약 8만 건 이상의 실 데이터를 그 글로벌 방산기업 팔란티어와 2020년부터 그래서 MO를 맺어가지고 활발하게 데이터 분석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중심의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지원들도 이제 빠르게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결국에는 보험에 좀 한계를 넣어서 건강이나 웰빙 그리고 좀 재정적 안정을 이루는 전 세계 통합 솔루션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도 그 손보 케어도 결국에는 손보 손해와 그리고 손보 웰빙으로 두 개의 축으로 현재 나눠서 시니어 및 웰빙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좀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은퇴 후 재정 안정 설계부터 장기 요양 서비스까지 끊임없는 이제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B2B 수익도 하고 있어서 만약에 AI 쪽 요양 산업을 가장 벤치마크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손포케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제언인데요. 일단 제가 시니어 다양한 좀 산업분들과 전문가분들, 다양한 교수님들과 어느 정도 소통할 기회가 많아서 좀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을 기회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5가지가 어느 정도 시니어 비즈니스를 위한 가장 키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시니어 산업이 보니까 아직 너무 전문가분들에 대한 중심으로 시장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시장 커지는 건 사실 누구나 거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관심자들을 위한 다양한 좀 접근할 수 있는 기회나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장이 크기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시니어 비즈니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현장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확실하게 천천히 성장하는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시니어 분들께서 경우에 라이프 스타일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더 마이크로한 세그먼트 전략이 필수적이고, 이 시니어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투비던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런 프레임워크도 한번 참고해 주면 좋다라고 약간 첨언 함께 드리고, 그리고 그 대부분 퀴닛이라는 퀴닛이라는 이제 중장년대에서 한 패션 플랫폼이나 그 하루메쿠라는 잡지 서비스 일본에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시니어 솔루션을 어떻게 많으냐라고 했을 때 코 디자인 시스템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그냥 고령자분들이 같이 기획부터 솔루션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거의 다 안 됐습니다. 약간 거기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라고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코어 디자인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시니어 산업 자체가 이게 휴먼 터치가 너무나 강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케어네이션이라는 이제 헬스케어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 대표님이 하신 말이, 내가 이 시장에서 나보다 더 기저귀를 많이 갈아본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이 산업 자체가 좀 진정성이 있어야만 결국에는 좀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시대 좀 시니어 비즈니스가 결국에 휴먼 터치가 굉장히 강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AI 기술이 사실 비즈니스적으로 잘 된 곳을 거의 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고객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고객에 대한 이해와 바탕으로 조금씩 좀 더 AI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이 좀 구축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